안녕하세요. 마칼라미스터 황교익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을 명을 받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뉴스 포탈 그 검색으로 이렇게 봤더니 실시간 검색이 추석 차례상, 추석 지내는 법, 지방 쓰는 법, 경고 학생 부군신이 지방에 이렇게 쓰는 말이죠. 그게 검색어 상단에 쭉 있습니다. 추석이면 아침에 차례상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가장 전통을 잘 지키는 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죠. 저는 오늘 추석 차례상 안 차렸습니다. 몇 년 동안 굳이 유교식의 차례상을 차리고 해야 되는가. 유교를 믿는 유학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이런 날이라 그러면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할 것인가. 그거는 각자 마음에 드는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표적인 화제 인터뷰를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뉴스공장을 찾은 명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이후 조계종으로부터 성적 박탈이라는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이 지난 8월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명진 스님은 무려 18일 동안이나 곡기를 끊으시고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명진 스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있는 건지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한 이유로 조계종으로부터 성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명진 스님, 지금 무기한 단식 중이시죠? 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금 단식을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오늘 11일째예요. 11일째. 목소리가 완전 네. 생생하신데 11일. 다 도력이죠. 도력? 네. 도력, 예.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데 네. 단식을 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단식 장소로 왜 우정 총국을 택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장소가 그 적광 스님이라는 어린 스님을 조계종의 자승의 묵인 방조 교사에 의해서 조계종 청사로 끌고 가서 네. 무차별 폭력을 가한 데입니다. 빨개 벗겨놓고. 적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폭행한 장소예요? 예, 자기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걸 막기 위해서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서 고문을 한 거죠. 빨개 벗겨놓고 목을 조르고 피가 나도록 뜨도록 하고 해가지고. 빨개 벗겨놓고요? 예, 그렇죠. 오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 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적광 스님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현장을 자승 스님 측에서 못하도록 잡아서 지하실로 끌고 가서 빨개 벗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중노를 안 하겠다는 환속계를 억지로 지장을 짓게 만들고. 환속계를 짓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양복을 갈아입혀가지고 내쫓은 거죠. 이제 승복을 뺏겨가지고. 그런 자리라서 이 자리가 그런 자비, 생명의 존중, 불살생을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배반하는 자승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그걸 알리기 그래서 이제 끌려갔던 자리에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적광수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로 환송을 당했다. 폭력을 당하고. 그렇죠. 그럼 당시 적광수님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자승의 도박, 성매수 여러 가지 비리들을 폭로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사실 여부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긴 한데, 네. 그런 내용에 의혹이 있다고 적광스님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게, 자성스님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고, 그때 환송한다는 데 도장을 찍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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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지금 적광스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원이요? 네, 그게 4년 전 일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그 맞은 후유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승적을 박탈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자승의 그건 우리 김총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승에 대한 무차별 비판이 이제 본인의 신기를 거슬렸는데. 작년 12월에 하신 인터뷰,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산대사라고 아시죠? 네네. 예, 조선시대 예. 승병장을 끌고 구국에 앞장섰던 아주 참 저희 조계 중에서는 훌륭한 위대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쓴 성가구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말세 비구 가운데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는 무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무리들은 인과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놈이 박지중이라고 안다 그런 놈을. 박지중. 혀를 가지고도 설법 못하는 이를 벙어리 염소중이라 하였으며 승려의 모양에 속인의 마음을 쓰는 이를 머리 깎은 거사. 지은 죄가 무거워서 꼼짝할 수 없는 이를 지옥 찌꺼기. 부처를 팔아서 살아가는 이를 가사 입은 도둑놈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지금 말법 시대 자승과 자승 일당 그 무리들을 칭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이게 제적은 좀 심했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단식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그 장소를 택해서 하시는 이유는 이제 적광스님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승적 박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가 이명박 시대 강남 한복판에서 보문사.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날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저를 사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습니다. 안 했으면은 원세훈이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사찰을 한 내용이 아마 일정한 부분은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봉온사 퇴출에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저를 사찰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정황들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MB 정권의 고인사, 언론사 간부 등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국정원이 봉온사에서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전단팀을 운영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일들이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도 그 의미에 지금 단식의 의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 단식에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이명박근혜 시대를 저는 평가하기를 욕망의 시대에서 무치의 시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이명박근혜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조계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 감춰놓고 돈을 모으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계종의 이 개혁이 더 나아가서 기독교계나 천주교 쪽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마감이 되고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쉼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갖다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치권에서는 적당하게 뭐 예산 문제로 종교계에 지원을 해주고 종교계는 표로서 거기에 보답을 하면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조계종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권에 도움을 주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그 대선 때도 자승 원장이 아마 뭐 안철수 캠프에도 또 문재인 그 후보 캠프에도 다 사람들을 넣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작업을 하면서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지난 대선이나 뭐 2007년이나 뭐 2010년. 뭐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그 2007년 대선 때는 자승 본인이 747 불교 지원단 상임 고문을 맡아서 747 불교 지원단 이상득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상득 의원과 함께요? 그렇죠. 저한테도 봉은사를 찾아와서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 신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서망교회에 그 불교 신도가 가서 대통령 나왔다고 인사를 하자고 그러면 허락해 주겠느냐. 그거는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이상득 의원과 자승을 놓고 내가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죠. 그게 이제 봉은사 퇴출 원인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승 원장 측에 그 가까운 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뭐 행정관, 문화관광부의 종무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사, 에너지공단의 또 감사, 뭐 곳곳에 틈만 남은 자기 사람을 갖다 심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교는 종교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단식하시는 장소 인근에 맞불 천막이 있다면서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그 뭐 단식하는 바로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제가 많이 보이는 거기에서 빵도 먹고 뭘 먹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맞불 천막은 스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스님들이 또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밥을 먹어요? 네, 거기서 먹어가면서 저를 보고 싱글싱글 웃고 그래서 어제는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짜장면 시켜줄까 그러고 왔습니다. 아니,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거든, 단식하면은. 아니, 열 하루 되셨는데 이렇게 생생하십니까? 그거 다 도력이죠, 뭐. 도력. 지금 계획은 얼마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내일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정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식을 하시고 시간 좀 지나면 스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공감하는 분들이 동조 단식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효림 스님이라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지금 옆에서 4일째 오늘 단식을 하고 있고, 이제 전국 선언내 스님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 명진 스님과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변화가 있거나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인터뷰 마지막에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혹은 불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 단식을 해보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총수가 단식 끝나고 나면 짜장면 꼭대기로 한 걸 사주십시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한마디 이런 거 말고 짜장면 사달라고요? 아니, 배고파요. 한 열흘 굶으니까 배고프죠.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좀 더 밝아지려면은,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MBC, KBS, 또 노동의 현실까지 다 해서 쌓여있는 적폐들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각국 각처에서 정말 우리가 어둡고 정말 음습하면서 어려웠던 과거의 이 부패들을 청산하는데 앞서 나가는데 제가 조계종부터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의가 이기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네. 명진 스님께 지지를 보내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시민 108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거기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론기도 항상 구정하고 있습니다. 맞불 텐트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승 스님 쪽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항상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단식 10하루째 나는 날에 명진 스님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고 강단이 있습니다. 역시 도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비단식까지 포함해서 19일 동안 곡기를 끊으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주변 분들이 만류하는 일들이 있고 워낙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라서 응급차량에 실려 가시면서 단식을 끝냈습니다. 먹을 것을 거부하는 단식은 생존 본능조차 의지로 이겨내는 장엄한 저항선언이다. 상대를 해치기보다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자비의 마음이기도 하다. 명진 스님이 단식을 하고 있을 때 한 불교단체에서 내놓은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단식이죠. 명진 스님 건강 많이 회복하시고요. 짜장면 드시겠죠? 뉴스 공장에 또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